중생종은 지금 다 땄고요. 또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마르거나 뭐 썩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만생종. 안 익은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익었고요. 이것도 이제 곧 다 떨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4~5분 되시는데 다 따가야 될 텐데. 근데 일단 못 따가실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한 그런데 처음에 이거 하나를 올려서 심으려고 했는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나는 바람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이쪽은 다른 나무고, 이건 두세 개로 올라왔는데, 이거 다 따면 이제 좀 같이 치긴 해주려고 하는데, 2월달에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이거는 해줘도 이건 생명력이 좋아서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근데 다른 종류 뭐 토종브리스 같은 건 지금 같이 치면 죽을 거래 아마. 전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뭐 뒤처리 잘하면 물론 지금 가지치기에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자르는 걸로 그냥 끝낸다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그리고 열매 열리기 직전에 꽃필 때 잘라도 혹시 죽고 그럴 거예요. 맛은 당연히 좋고요. 약성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저 늦게 익으니까 열매 맺는 시기 비슷한데 이게 더 2~3주 늦게 익으니까 약성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 기간은 약성이 그렇게 길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성은 가진 성분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가진 성분을 있으면 어떤 성분이 있고 분석해 가지고 이거는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과 많이 달라요. 거의 섭취도 안 되고요, 몸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와도 다른 것들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몸에서 먼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처화될 수 있도록 그 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몸도 만들거나 이게 이제 그 육체 길도 아닌데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뭐 기로, 기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열어주게 된다면 약성을 굉장히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성분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약은 성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품고 있는 기로 따지는 거예요. 기의 양으로. 99.9%가 이게 약이라는 효과는 99.9%가 기의 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너무 이제 관심을 쏠리게 두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날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있겠죠. 똥물을 먹어도 이거 먹으면 약이 된다고 소문내서 하면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마음이나 정신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기성이 약간 움직여져서 그런 거지 실제로 플라시보 효과는 크게 기대할 게 아닙니다. 기성이 좀 움직여주는 거지, 움직여준다는 거는 너무너무 작은 그 비중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기성이 거기서 이제 자신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고서 그걸 자신의 하나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또는 받아들이는 것, 이걸 기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만이 약성이 발휘돼서 지나가는 어떤 잡초 하나 먹고도 죽을 병 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채소만큼 또 좋은 약초들도 드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배하는 채소를 갖다가 약간 야화시켜서 약배추, 약무, 약상추 이런 걸 만들어 버린다면은 정말 불치병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불치병을 고친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상태에서는 약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보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금만 더 뭐가 있어야 돼요. 만약 식물이 다 말라 죽었는데 그것도 물 부어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죽기 직전에 그 식물에다 물 부어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적어도 뿌리가 살아있다든지 뿌리가 다른
몸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조금만 더 있으면 풀은 살아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약에 대한 뭐 나름대로 저도 일가견은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관련돼서 신부를 하면서 알고 했기 때문에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타고난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하게 된 계기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뭐 가져오세요. 뭐 버섯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가져오시면 이게 어디 몸에 좋냐 뭐 물어보시면 제가 알아요. 왜 알게 된지도 모른다 저는. 근데 풀에 대해서는 괜히 익숙해져요. 그냥 모든 풀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큰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그건 모든 인간이 똑같이 갖고 태어난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운이 나빠서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운이 나쁘다는 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나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운이 좋아서 그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는 분에게. 그런 뜻입니다. 이건 왕가인데, 비료 같은 거, 뭐 낙엽, 부엽토, 부엽 이런 거 섞어서 심어주고 수분 공급만 잘 해주면 한 개 심어서 한 50개에서 뭐 100개도 나와요. 왜냐면 얘들이 뿌리줄기로 구근을 형성하는 애들이라서 하나의 뿌리 쭉 나가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군데로 뿌리가 나와서요. 적게는 한 개 심어서 적게는 한 30개, 많게는 50개도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다른 분들이 약을 쓸지 모르시니까 이제 이거를 파면 당연히 안 합니다. 하는 자체가 힘들어서요. 세차소 또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약으로 쓸 때만 진짜 몸이 아프고 그러신 분들 쓸 때만 이거를 사용하고요. 제가 약 쓰임새를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의사는 아닙니다.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사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어디 뭐 식물 탐사 가시면 저를 부르시죠. 같이 다니고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워낙 많이 퍼지는 거라서 이거를 따줘야 됩니다. 순도 따줘야 되고 아래 그 가지들도 좀 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입성성이 많아지고 구근 형성이 좀 덜 돼요.